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간, 몸의 모든 장기 중에서 간이 가장 특별하다. 다재다능한 기능과 대체 불가능한 성질 면에서 간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침묵이봄. 심장, 그렇다네. 물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마 간에 대해 오래 생각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신에서 가장 큰 내장기관인 간은 건강 유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더 인정받고 종종 오해도 받지만은 간은 체내 여과 시스템이다. 먹고 마신 많은 것이 결국 간을 통과하고 간에서 순환할 영양소와 폐기될 독성물로 분리된다. 간은 두툼하고 부드럽고 불그스름한 고무 같은 장기로 갈비뼈로 구성된 흉곽바로 및 그리고 복부의 오른쪽에 자리한다. 간은 500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로 신진대사, 비타민과 호르몬 조절, 해독작용과 관련한다. 또한 간에서 담즙산이 생성되며 담즙산은 쓸개에 저장되기 전에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장의 상부로 방출된다. 또한 간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젖산,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로부터 합성되는 당을 방출함으로써 빠르게 반응한다.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단어를 쪼개보면 말 그대로 포도당을 새로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간은 독성 화학물질의 독성을 약화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사용하여 독성물질을 변형한 다음에 글루타티온이나 황산염 같은 작은 분자와 변형된 독성물질을 결합한다. 간은 그것들을 녹여서 혈류를 통해서 신장으로 옮긴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한다. 이런 독성 화학물질로는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페놀 화합물,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또 스타틴 같은 약물뿐 아니라 다양한 지용성 살충제, 식품 첨가제, 화학조미료, 좋은 구식 알코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이 정도로도 간에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을 살펴보자. 간은 특정 비타민과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비타민 A를 대사하고 T4를 활성 버전 T3로 전환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한다. 또한 혈액에서 T3를 제거하기도 한다. 인간의 간은 정말 훌륭하다. 체내에서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장기다. 심장과 같은 다른 장기 조직은 손상을 받으면 흉터로 대체된다. 체내의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간은 손상되면 새 간세포로 대체될 수 있다. 간 독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코올이 장기간 노출되면 재생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간의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다. 주변에서 가음을 즐기면서 노후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안다. 불행하게도 간은 글리포세이트의 가장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다. 수십 년에 걸친 많은 연구로 글리포세이트가 간에 매우 독성이 있으며 간은 글리포세이트 노출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 간이 혈중 독소와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만큼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닐 수가 있다. 따라서 간은 다른 기관보다도 글리포세이트에 더 많이 노출된다. 알다시피 글포트는 물고기, 도마뱀, 토끼, 설치류를 비롯해서 여러 생물 종의 간을 해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간도 해친다. 먼저는 사이토크롬 P450 CYP 효소를 망가뜨리고 글루타티온을 고갈시키고 산후적 스트레스는 물론 지방 간 질환을 유발한다. 글포트는 인간의 간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많은 화학물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독성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독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한다. 인간은 매일 많은 제초제, 살충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이 된다. 다양한 처방약과 일반 약을 먹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간에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글포트와 간을 손상하는 약물의 결합은 결코 좋지 않다. 실제로 글포트는 다른 물질의 세포 독성을 늘려 간에 더 큰 손상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그 손상이 매우 커서 이식만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선택이 된다. 생화학에 관한
약간의 지식. 구슬 먹거리처럼 단백질은 DNA가 지지하는 내역을자로 된 유전자 부호에 따라서 아미노산으로 조립된다. 핵에 있는 모든 세포는 신체가 사용하는 모든 단백질 가운데 특정 부호를 가진다. 하지만 발현되지 않는 부호가 많다. 특정 세포 유형이 특정 단백질을 발현한다는 것인즉 특정 부호로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세포 유형이라는 뜻이다. 몇몇 단백질은 특정 세포 유형에서 꾸준히 발현된다. 이는 세포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특정 속도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이 너스는 혈관벽의 내막을 형성하는 세포인 내피세포에서 지속해서 발현되는 효소다. 가까운 사체는 이 너스 유도성들은 세균 감염처럼 특정 환경에서 유도될 때만 면역세포에서 발현된다. 5장에서 언급한 대로 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용어로 상향조절이 있다. 단백질은 종종 사이토카인인 특정 신호 전달 분자에 반응하여 상향조절된다. 상향조절이라는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속도를 높인다는 뜻이다. 특정 단백질의 합성 속도는 신호 전달 분자에 반응하여 1000배 증가할 수 있다. 간은 다양한 기능의 단백질을 많이 만들지만 그 중에 몇몇은 특히 중요하다.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단백질의 혈중 수치를 측정해서 간질환 지표로 쓴다. 특히 알라닌 아미노전 이 효소 ALT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효소 AST 아미노 높은 혈중 수치가 간질환 지표로 쓰인다. 그보다 덜 사용되는 지표로는 글루타티온을 분해하는 효소인 감마그루타밀 트랜스펩타제의 GGT이다. 정상 수치보다 높은 GGT는 당뇨, 비만, 암 외에도 간질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산화적인 스트레스의 비단백질 지표인 말론디알데히드가 있다. AST, ALT, GGT, 말론디알데히드는 실험실 동물 및 인간 연구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측정이 된다. 간질환의 유행과 실체. 술을 마셔도 어느 시점에 의사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은 알코올로 발생하지 않는 간질환이다. 이 질환은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자 만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어린이다. 미국에서만 8천만에서 1억 명으로 수산되는 미국인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받았다. 이 숫자는 베트남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간의 염증과 지방 축적을 일으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체액 축전과 흉터 형성으로 이어지며 간경화, 간암, 간고증 같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다. 5세에서 20세까지 비만 아동과 젊은 성인 15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간 질환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지난 20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다. 마른 사람들도 점점 더 진단되기는 하지만 비만이 위험인자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자극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적어도 초기에는 말이다. 하지만 이 질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간이식 환자 3%에 해당하는 주 원인이었다. 10년도 안 돼서 2011년에는 19%로 6배 증가했다.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C형 간염에 이어 간이식의 두 번째 원인이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진행성 간질환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 또한 종종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방의 과잉 축적에서 비롯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간세포 암종이라 불리는 심각한 간암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에 치명적일 수 있는 흉터를 형성한다. 그리고 세포의 지방과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하여 결국 세포의 죽음과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2년 후에 생존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뇌의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 훨씬 더 흔하다. 자폐증을 앓는 5만 명과 그렇지 않은 더 큰 집단을 비교했을 때 자폐증을 앓는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모두 발병 위험이 약 3배나 높았다. 장질환처럼 간 기능 장애에는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이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뇌는 독성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 2020년 어느 연구에 따르면 조직 검사로 확진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들은 간 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소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수치가 매우 높았다. 초기 단계의 환자보다도 말기 단계의 환자의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간에 가장 심한 형태가 생긴 경우에 즉 진행성 섬유증을 앓는 환자들은 간 질환이 덜 심각한 환자들보다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 글포트로 엉망진창이 된 간에 대해서 간은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노출 수준에도 손상될 수 있다. 신장 손상과 더불어서 간 손상은 실러니 연구팀이 실시한 장기적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의 하나였다. 가츠그 글포트 수치는 지방이나 근육에서보다도 신장과 간에서 약 100배 더 높다. 캐나다 서스케처 원주의 수의사인 두메이에르 박사는 글포트의 오염된 유전자 변형 숙소 먹이가 가축의 건강을 심하게 해친다고 주장한다. 죽은 젖을 부검한 결과 얼룩덜룩하고 아니 톱밥처럼 부서지기 쉬운 살찌고 큰 간이 드러났다. 글리포세트가 오래된 사료를 제외하자 젖으로 무리는 훨씬 건강해졌다. 2019년 파키스탄의 과학자들은 토끼에게서 글포트를 3단계로 노출하여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글포트에 노출된 토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영향이 증가했고 제초의 양이 더 많았을 때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대상 이상은 시간과 양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토끼들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증가했지만 적혈구와 적혈구 용적률은 감소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상당히 잃었고 헤모글로빈은 빌리루빈으로 전환되었다.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 분해의 지표로서 적혈구가 글리포세이트로 인해서 손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혈청 ALT, AST,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요소 크레아티닌 등 간 질환의 다른 표준 지표가 올라갔다. 간과 신장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동물 연구와 일치한다. 일제 투여량의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되고 72시간 뒤에 희생된 신생児는 간 질환과 신장 질환의 전형적인 DSI 이상을 갖고 있었다. 글포트는 토끼와 마찬가지로 이 생쥐에서도 혈청 AST, ALT, 요소 크레아티닌의 증가를 상당히 유발했다. 생쥐의 그르타니온 수치는 크게 감소했고 산화적인 스트레스 지표인 말론 디알데히드 수치는 간과 신장 조직에서 상승했다. 조직 표면에서 염색체 이상과 미세핵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점은 암의 위험 요소인 DNA 산화 손상을 의미한다. 2018년 중국의 연구진은 임신 중에 글포트에 노출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생쥐들의 간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표준간 효소뿐 아니라 지방간 콜레스테롤 관련된 혈액 변수로 측정했다. 새끼 생쥐들은 운이 나빴다. 과학자들은 콜레스테롤 합성 속도 제한 요소인 HMG 저효소 하는 요소의 발현인 이 간에서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혈청에서도 AST, ALT가 상승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혈청 콜레스테롤 LDL 트리글리세리드가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중요한 발견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혈청 콜레스테롤 상승의 주원인일 수도 있다. 시설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극소량의 라운드업을 넣은 물을 먹고도 간이 나빠졌다. 실제로 손상된 간에서 단백질 발현에 관해서 상세히 연구한 결과 중증 간질환 특유의 양상이 드러났다. 동물들에게 아주 적은 양을 투여했을 때 이런 영향이 보인다면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2008년 이집트의 과학자들은 쥐들에게
15일 동안 매일 체중 1kg당 25, 50, 100mg의 라운드업을 투영하여 고용량이 현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간에 끼친 영향은 치명적이었다. ALT, AST의 효소 활성 증가, 세포 침륜, 핵태형의 많은 징후, 국소 괴사, 세포질 희박화, 세포 소기관의 해체, 지질방울의 침착, 이것들은 정말 파괴적인 형태학적인 결함이며 이 연구는 글포트 때문에 건강한 조직이 심각하게 망가졌음을 보여준다. 2019년 티니저의 과학자들이 이 결과를 그대로 반복했다. 고용량의 글포트에 노출되었을 때 지의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산화적인 스트레스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말론디알데히드 증가와 단백질이 손상을 입었고 초가산화물 디스뮤타제,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비타민C 같은 여러 항산화 물질이 감소했다. 글루타티온은 왜 자연의 대걸레일까?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데 중요한 분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 의료 전문가들도 들어보지 못한 글루타티온이다. 이 분자는 해독작용의 달인이며 주요 항산화 물질이다. 나는 글루타티온을 자연의 대걸레라고 생각한다. 대걸레처럼 글루타티온은 독성 분자와 결합하여 체외로 내보낸다. 글루타티온이 아니었으면 조직을 훼손해서 자유레디컬을 소탕한다. 글루타티온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된다. 세균, 식물, 동물, 인간 모두 글루타티온을 사용한다. 간에 다량 존재하는 글루타티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의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글루타티온은 산화 손상으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한다. 간은 지향성 독소와 독성 화학물질을 해독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글루타티온이 많이 필요하다. 글리포세이트가 있으면 체내에 바로 글루타티온이 많이 생성될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글루타티온 수치가 떨어지고 고갈된다. 물론 간이 없는 식물도 유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글리포세이트는 옥수수, 완두콩, 땅콩, 밀 등의 식물이 글루타티온과 글루타티온 S 전이 요소를 성량 조절하게 한다. 글루타티온 S 전이 요소는 글루타티온을 여러 독성 화학물질에 접합하는 효소다. 이로써 독성 물질들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제거하게 만든다. 글리포세이트 자체만으로는 글루타티온과 결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글포트가 다른 해독 경로를 방해하면 글루타티온이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낮은 수치에서도 글포트는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거디 언론하겠지만 글포트는 글루타티온에 함유된 글리신 잔기를 치환함으로써 글루타티온이 통합될 수 있다. 시궁쥐들이 발두덩어리 글포트에 노출되었을 때 혈액 내, 심장, 간, 신장에서 글루타티온이 크게 감소했다. 동시에 말론디알데히드 수치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시궁쥐들이 글포트가 유발한 산화적인 손상에 대응하기 위한 글루타티온의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2012년 어느 연구에 따르면 15일 동안의 체중 1kg당 50mg, 500mg의 라운드업에 노출된 시궁쥐의 혈액에서 GGT 수치가 상승했다. GGT는 글루타티온을 분해하는 것을 떠올려보자. 식물들은 글포트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꾸준히 글루타티온의 합성을 늘렸고 동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치는 떨어진다. 이 현상은 글포트가 글루타티온의 글리신을 치환하여 글루타티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설명한다. 글리신은 트립티페이드 글루타티온 서열의 마지막 아미노산이다. 이론상 글리포세이트가 치환하기 쉽다. 결함이 있는 트리펩티드는 글리포세이트가 치환되지 않으면 건강한 제조를 위해서 GGT를 통해 분해되어야 한다. 글루타티온 합성에서 글포트의 글리신 치환은 합성과 분해의 무익회로를 제시할
것이다. 6장에서 황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글루타티온은 황의 형태로 저장된다. 글루타티온의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하나인 시스테인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고 세 아미노산 모두 황산 합성에 매우 중요하다. 글루타민산과 글리신은 황산 합성의 필수 보조인자 해물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시스테인은 황 원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황산화 물질의 역할 외에도 글루타티온은 혈중에 황이 부족해졌을 때 황산 생산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예비 자원이다. 글루포트가 글리신을 대신해서 통합되어 글루타티온을 개조하면 글루포트에 노출된 동물에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지형성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손상된다. 때문에 혈관에서 황산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한다고 풀이할 수가 있다. PPCK 효소가 교란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3장에서 EPSB 합성효소를 형성하는 두 분자 중에 하나이자 글리포트가 식김성 경로에서 억제하는 효소인 포스포에놀 피브르산을 소개했다. 이제 간에서 젖산 단백질 지방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포도당 신생 합성에서 필수적인 포스포에놀 피브르산 카르복시나제 효소를 소개하겠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PPCK와 EPSB 합성효소 사이는 주목할 만한 유사점들이 있다. 이 유사점들이 글루포트가 어떻게 간을 손상하는지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PPCK가 희귀한 유전적인 결함을 타고난 아이들은 종종 건강이 쇠약해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혈당, 혈류의 젖산 형성으로 인한 극심한 탈진, 근육 경련, 신체 약화 등이 대표적이다. PPCK 결함 피부로 인한 합병증은 일찍이 유아기 저성장으로 시작으로 결국에는 심각한 간부전과 신장질환으로 이어진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근육 약화, 발달지체 발작, 무기력증, 소두증, 그리고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장질환을 겪는다. 나는 글루포트가 간에서 PCK 기능을 방해한다고 본다. 글루포트가 고도로 보존된 글리신 잔기와 근처에 양전을 띠는 여러 아미노산이 있는 부위에서 PP 결합을 방해하여서 EPSP 합성 효소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글루포트의 PPCK 억제는 이와 같은 패턴을 따른다. 고도로 보존된 글리신 잔기와 근처에 양전을 띠는 여러 아미노산이 있는 부위에서 PP 결합을 방해한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자. PCK 효소의 237번 위치에 있는 글리신 장기는 다른 기제는 구아노, 심산, 인산, GTP와 반응할 수 있도록 옥살 아세트산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옥살 아세트산과 결합한다. 그래서 PPCK 두 가지 일을 한다. 먼저 PPCK는 옥살 아세트산에서 카복실기를 떼어내고 PP 생산을 위해서 GTP에서 훔친 인산을 첨가한다. PP로 시작해서 역방향으로 또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첫 단계는 EPSB 합성 효소 반응 첫 단계처럼 인산을 PP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EPSB 합성에서 마찬가지로 인산을 떼어내면 반응을 촉진할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두 개의 양전을 띤 알기닌 잔해가 PP에서 인산에 결합되어서 질소 원전을 통해 인산을 제자리에 고정한다. PP가 포스포에놀 피브르산임을 기억하자. 이 아르기닌 잔기가 PP가 가야 하는 공간에서 글루포트의 메틸 포스폰산도 고정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글루포트가 237 위치에서 글리신 잔기를 치환하기 매우 적합하므로 PP 결합하는 단백질의 능력을 훼손해 효소 활성을 파괴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글루포트가 EPSB 합성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PPCK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글루포트는 PPCK의 촉매인 망간을 킬레이트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PPCK를 교란할 수도 있다. 글루포트에 노출되면 젖소의 혈청에서 망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글루포트는 콩과 식물의 망간 흡수도 방해한다.
생후 1개월 이내의 새끼 쥐들에게 망간 결핍을 유발하면 BBCK 활성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이 새끼 쥐들의 촉매 활성은 정상적인 새끼 쥐들의 촉매 활성에 비해서 60%밖에 안 된다. 생후 2일 안에 혈장 포도당이 낮아지면 종종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생쥐의 게놈을 조정하는 과학자들은 설치류에서 특정 단백질이 없게끔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그 단백질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대학에서 세포들의 BBCK 활성 변종을 생산하도록 쥐를 조작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생쥐들은 자국 내에서 거의 정상적으로 발달했지만 태어난 후 심각한 대사 위기를 겪었다. 이틀도 안 돼 모두 죽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 연구진은 생쥐의 간과 혈액을 주의 깊게 검사했다. 일반적으로 세포질의 BBCK는 태어날 때까지 간에서 발현되지 않는다. 생후에 소화된 음식을 처리하고 대사 여부를 충족하기 위해서 BBCK를 상향 조절한다. 기억하겠지만 BBCK의 주요 역할은 시트루산 회로의 중간대사물 포도당을 합성하는 포도당 신생합성이다. 여기서 중간대사물은 말산과 옥살아세트산처럼 작은 생체 분자들이다. BBCK의 유전적 결함을 겪는 어린이처럼 유전공학으로 조작된 이 쥐들은 48시간 살아있는 동안의 혈당이 크게 감소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미 상당한 양의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있었다. 연구진을 깜짝 놀라게 한 간의 강부임하게 나타난 지질 침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하는 일세다. 이 수리술 발견된 대사장이라는 혈청 아미노산 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의 급격한 증가와 혈청 젖산과 중성지방의 증가가 있었다. BBCK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세포들은 시트루산 회로에서 에너지원으로 젖산과 지방을 사용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서 혈액의 혈청 젖산과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존재하게 된다. 이는 글포트에 노출된 동물에게서 관찰되는 현상과 일치한다. BBCK 결합이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글포트의 계열 제초지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유전적으로 조작된 쥐들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이 물고기들은 혈청 젖산과 중성지방뿐 아니라 알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을 합성하는 두 효소도 증가했다. BBCK 고장이 나면 옥살아세트산이 쌓이며 아스파르트산 합성을 위해서 돌려 쓰게 된다. 또한 이 물고기들은 간, 근육, 혈액에서 포도당 수치가 감소했는데 이 역시 손상된 포도당 신생합성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글포트 계열 제재에 노출된 물고기와 BBCK가 결합된 생쥐들은 유사한 대사 이상을 보인다. 다자는 스커치들이 나온 도미에 조차 노출되면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간 손상을 나타내는 유사 징후를 보인다. BBCK 유전자가 삭제된 생쥐들은 정상적인 쥐와 비교해서 간 글리코겐이 급격히 떨어졌다. 생쥐들은 혈청 지방산은 2배, 시트루산 회로의 중간 대사물 가운데 하나인 간 말산이 10배 증가했다. 강인을 이용하는 보통물 민물고기가 글포트에 넣어줄 때면 특히 말산을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하는 시트루산 회로에서 글포트가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BBCK는 간과 신장에서 고도로 발현되지만 다른 조직에서도 발현이 된다. 흥미로운 연구에서 간에서만 BBCK가 비롯되도록 생기를 조작했다. 이른해서 시트루산 회로의 중간 대소물이 축적되어 지방을 대사하는 간의 능력이 차단되었다. 결과로 생쥐들의 지방간 질환이 나타났다. 글포트가 어떻게 지방간 질환을 일으켰는지 설명한다. 이형당뇨 증가와 핵심 작물에 관한 글포트의 사용량 증가 사이의 강면 연관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 BB 결함이 있을 때 위험할 만큼 낮아지려는 혈당과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혈당 설정 값이 올라간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혈액에 항상 여분의 완충 당분을 가지고 있는 편이 더 낫다. 근육 활동으로 당이 크게 떨어지면 간은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
당의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없다. 혈액 내에 과다한 당이 꾸준히 공급되면 혈액 단백질과 지질에 당화 손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손상된 분자들을 일으켜서 최종 당화사물이라고 한다. 이는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신경대행성질환 등 많은 현대병과 연관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또한 PBCK는 근육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대부분 든든해지고 신체를 개선하고자 몇 개를 들고 운동한다.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연구진이 발견한 생쥐들은 매우 활기가 넘쳤다. 돼지건치보다도 그러했다 했어요. 연구에서 PP가 근육에 매우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에 근육에 PPCK가 충분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 유전자 조작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PPCK 결핍은 활동량과 에너지의 상당한 감소, 근육 미토콘드리아 감소, 근육량 감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근육의 능력 손상, 결국 복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는 혈중 증성 지방 축적을 초래한다. 종일 앉아있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잠깐 빨리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는 법원 의료 당국스럽게는 수색의 질환인 만성피로 증후군의 가파른 증가를 목격하겠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글포트가 먹이 사슬에 도입된 후 처음 나타났다. 결국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염된 질 나쁜 음식 섭취와 다른 환경의 독성에 끊임없이 과잉 노출되는 것이 결합하여 우리를 뚱뚱하고 허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가축의 락토파민을 먹였을 때 미국은 세계 시장의 20%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국. 미국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간섭이 있다. 바로 목장지가 가축의 성장을 가속하여서 락토파민이라는 약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다. 락토파민은 근육의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근육 대사를 바꾸는 복잡한 신호 반응을 유도한다. 신호 반응. 락토파민은 글포트로 활성이 억제되는 효소 발현을 늘려서 글포트로 인해서 손상을 부분적으로 상쇄한다. 락토파민 없이 글포트에 노출된 가축의 고기들은 기름지고 맛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락토파민이 있다면 그 고기를 섭취하는 인간이 해를 입기 쉽다. 필터가 막히면 재앙이 찾아온다. 가는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면서 글포트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기도 한다. 지방간 질환은 오늘 심지어 젊은 사람에게도 성행한다. 나는 글포트가 빛이 망가뜨린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과학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BSB 합성 요소에 대한 글포트의 영향에 유추하여 글포트가 BCK를 망가뜨린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오늘날 비만과 만성피로 증후군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상상을 해보자. 주장한다.